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60세쯤 하고 대답합니다. 또 누군가는 연금 받으면서 쉬어야 조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거나 씁쓸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0년대생, 지금의 60대 초반 중반 세대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퇴할 수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요. 19만 8,09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몸으로 견디며 회사를 키우고 가정을 일으킨 세대. 부모 부양하랴, 자녀 교육시키랴,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을 맞이하고 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고 느낍니다. 남들처럼 은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만 하는 현실. 이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라고요. 1. 나 아직 퇴근 못했어. 65세 마트 진열 알바 김씨 이야기. 김모 65씨는 32년 동안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준비된 은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와 주거비에 모든 퇴직금이 들어갔고 연금은 월 110만 원 남짓. 아내와 둘이 살면 겨우 살 순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 경조사비, 냉장고 고장 나면 바로 적자죠. 김 씨는 현재 하루 5시간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병원 안 가려고 더 일해요. 병원비 아끼려고요. 2. 남편은 막노동, 나는 파출부 부부가 함께 일하는 62세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전세로 살고 있는 은퇴 부부입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정년퇴직했고 정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은 남편의 연금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정씨는 주 5일 파출부 일자리를 구해 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서러워요. 젊을 땐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 신청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일해야 살아남죠. 3. 치킨집 했는데 빚만 남았어요. 자영업 도전 후 실패한 63세 박씨. 박씨는 은행에서 28년을 근무하다 58세에 희망퇴직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2억 원으로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에 허덕이며 결국 빚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할 때는 좀 쉬면서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글이더라고요. 현재 박 씨는 새벽 배송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일도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요. 박 씨는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병이에요. 병원비 못 내면 죽는 거죠. 그게 은퇴 없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은퇴가 없는 삶,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들이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세대 간 지원 불균형, 지나치게 높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시스템적 준비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퇴직금은 단기 생존비에 불과.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자산을 보유해도 현금 흐름이 없는 문제. 자녀의 결혼, 취업 문제로 부모 세대가 계속 지원하게 되는 역부담. 60대 이후 재취업은 단순 노동, 저임금의 한정. 이 모든 요인이 얽혀 일을 그만두면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은퇴 후에도 인간답게 사는 법. 지출 줄이기부터 시작하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자녀 지원금을 줄이고 소소하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무리한 자영업보다는 틈새 아르바이트, 온라인 강의, 유튜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지원과 민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 혜택 등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남의 일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60년 대생들은 국가를 세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사치라는 말이 더 이상 유행처럼 소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은퇴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간다면 은퇴 후의 삶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5060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은퇴 이후에도 소중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은퇴는 남의 일 60년 대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세대의 비극.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고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60년 대생, 현재 6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와 정책, 그리고 세대 간 지원의 불균형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왜 60대는 은퇴 없는 세대가 되었을까? 정년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60세 정년이 보편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과 동시에 완전한 은퇴로 이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년 이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한계.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도 약 11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더라도 총합이 200만 원을 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은퇴 자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직후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자금, 전세금 등으로 대부분의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소진됩니다. 이후 남는 것은 고정 수입 없이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뿐입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60년 대생의 은퇴 현실. 사례 월 110만 원 연금, 그래서 마트 알바합니다. 65세 김씨. 김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지금은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아니라면 병원비도 못 냅니다. 사례 남편은 막노동, 저는 파출부 노후는커녕 생존 중 62세 정씨 부부. 정년퇴직 후 연금 수입이 부족했던 정씨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파출부로 일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은퇴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계속 일해야죠. 사례 치킨집 망하고 빚 5천 남았어요. 63세 박씨.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씨는 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송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병이라도 나면 끝이에요. 3.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고령층 노동시장의 왜곡.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문제는 이 노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고령 노동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세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양 구조의 붕괴.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거비를 지원하는 역부양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를 지원해야 하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설계 전략. 무조건 지출 구조부터 바꿔라.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줄이는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외식비 등 고정 지출을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출 외에는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 필요한 건 단기 고소득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어야 삶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소규모 구독 서비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기초연금 최대 월 32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제도. 지자체의 복지센터 및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이런 제도들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결론 남의 일이었던 은퇴를 나의 일로 바꾸려면 지금의 60년 대생은 참 억울한 세대입니다. 앞 세대에게 부모 부양을 떠맡았고 뒷세대에게 자녀 교육과 주거 지원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쉴 틈 없이 달려온 결과 은퇴는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은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은퇴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휴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노동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남의 일이 아닌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세 대기업 팀장, 퇴직 1년 만에 배달 알바. 은퇴 후 몰락한 이유. 나는 한때 잘 나갔다.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시작한 45세의 전직 대기업 팀장 어씨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땐 모든 게 당연해 보였어요. 연봉 1억에 연말 성과급까지 받던 시절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달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기업 팀장, 공무원, 의사, 변호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퇴직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서 충격을 받는다. 오늘은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몰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통해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퇴직 후 몰락하는 3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 1. 내 경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라 믿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어씨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영업팀을 이끌었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업계에서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당연히 퇴직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직하려 했지만 40대 중반은 애매한 나이였다. 중소기업에서는 급여를 낮춰야 하고 스타트업에서는 대기업 출신은 변화에 둔하다는 편견이 있었다. 경력 단절의 벽에 부딪혔다. 퇴직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접에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스펙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인맥 때문에 다시 일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은퇴 후 내 스킬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45세가 넘으면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퇴직 전부터 평생 직업을 고민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2. 연봉 1억이었으니 퇴직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고정비에 덧. B씨는 47세에 퇴직했다.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며 넓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자 문제가 터졌다.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았다. 월세, 관리비, 차 할부금,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다.
퇴직금을 잘못 굴렸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몇 개월 만에 예금도 바닥났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대출까지 고민해야 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소득이 필요해졌고 여러 일을 찾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전에 반드시 월 고정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야 한다. 퇴직금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3년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3. 배달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CC는 퇴직 후 간단한 일이라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배달을 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다. 생각보다 수입이 적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이 한계였다.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예전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해결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로 체력을 유지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익혀야 한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동뿐이라면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월 20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덜 불안하다. 결론.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퇴직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겪는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다. 내 경력, 은퇴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퇴직 후 수입이 없을 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몸과 마음이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든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당신의 은퇴가 배달 알바로 끝나지 않도록. 은퇴 후 배달 알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앞서 말한 것처럼 45세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현실은 냉정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 캐시플로우 만들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에 의존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 끊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퇴직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매달 수입이 있다면? 어씨는 퇴직 후에도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이 있었다. 덕분에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아 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수입이 0이 되자 생활비 때문에 배달 알바를 해야만 했다. 당신은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 배당주 투자.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모아라. 임대 수입 소형 부동산을 보유하면 퇴직 후 월세 수입이 생긴다. 온라인 수익 모델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시작해보라. 노후에 할 수 있는 자격증 준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등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놓아라.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생계를 위해 급하게 배달 알바를 할 필요는 없다. 2.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를 나오면 사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는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특징. IT 기술을 배워서 50대에도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법무사 등 새로운 직업을 준비한 사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50대에도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 당신은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배울 것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해야 한다. 최소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날 몰라준다. 나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절대 망하지 않는 노후를 위한 리스크 분산 전략.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퇴직 후 이런 실수를 한다.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하면 되겠지. 3년 내에 90% 폐업. 주식으로 한 방에 해결해야지. 퇴직금 반토막.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대출 부담의 압박. 퇴직 후에는 돈을 분산해야 한다.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 절반은 현금으로 유지, 생활비 3년치 확보. 소규모 창업은 최대한 리스크 적게 시작. 돈을 묶어두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 내가 가진 돈이 내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다.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직장을 다니는 당신도 3년 후, 5년 후 퇴직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는 절대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지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당신의 퇴직 후 배달 알바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돈을 안전하게 분산하라.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만 하면 배당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누구나 노후 걱정 없이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망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요즘 재테크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당금 생활을 꿈꾸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 함정에 빠져버려서 힘든 시간을 겪게 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 해요. 1. 오랜 시간 공들였는데 갑자기 배당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퇴직하신 김성우 가명님 이야기예요. 평생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투자 규모가 커졌고 나름대로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답니다. 근데 문제는 성우님이 고배당주라고 알려진 종목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67% 또는 그 이상이라고 홍보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 사정에 따라 배당이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배당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우님도 그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걸 정말 내 일로 체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퇴사 직전까지는 참 희망적이었대요. 실제로 23년 동안은 괜찮게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 회사 안 다녀도 되겠다 하고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 실적이 급락해서 그의 배당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한 달 생활비로 예상했던 금액이 크게 모자라니까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힘들어졌죠. 처음에는 해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배당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해가 몇 번 쌓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엄청 흔들리더래요. 급하게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려 해도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고요. 배당금만 믿고 퇴사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와 불안감이 크게 밀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는 것 아니야? 하고.
하지만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심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주가 변동만큼이나 배당금 변동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함정 중 하나예요. 일단 퇴직금 몰빵? 이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네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이혜성 가명님이에요.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한 번에 큰 돈을 주식과 펀드에 몰빵하셨대요. 주변에서 계속 배당주 좋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빠르게 결정하신 거예요. 문제는 혜선님이 투자 상품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적었다는 점이었어요. 주식 투자도 펀드 선택도 사실상 주변 사람들 추천이나 인터넷 글만 보고 그냥 배당 잘 주는 데다 넣어 두면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겠지라고 막연히 믿으셨던 거죠. 초반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요. 배당금도 꽤 괜찮았고 심지어 주가가 올라서 이대로 12년 가면 원금도 늘고 배당도 늘지 않을까 싶었대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오르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폭삭 떨어지고 배당 전망도 흐려지더니 결국 배당 자체가 중단된 종목도 있었다고 해요. 당장은 소득이 없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애초에 팔 계획이 없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팔아야 하니 원금 손실도 막심했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버렸다며 땅을 치셨대요. 여유 자금이 아니라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었으니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자금을 투자할 때는 단순히 배당 잘 주네만 보지 말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나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재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집중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3. 의료비, 자녀 문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너무 컸어요. 세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자발적으로 은퇴를 택하셨던 박도희 가명님 이야기예요. 가족들이랑 상의 끝에 더 늦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배당금과 약간의 연금으로 살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은퇴 직후에는 참 행복하셨대요. 평소에는 시간에 쫓기느라 못 즐기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시면서 비록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자유롭다라는 만족감이 아주 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예측 못할 변수들이 찾아오잖아요. 도희님은 남편 쪽으로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수술비와 약값이 크게 들었어요. 또 자녀가 취업에 실패하면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너무 커진 거예요.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게 갑자기 훅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월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예상외로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니까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어요. 안 그래도 은퇴 후 소득원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큰 돈이 추가로 나가버리니까 점점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된 거죠. 결국 도희님도 필요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급하게 팔거나 적금 깨서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산이 점점 깎여 나가는 게 눈에 보인대요. 처음에는 그래도 매달 배당금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커진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의료비, 자녀 문제, 또 갑작스러운 집 수리나 돌발 상황 같은 건 보통 우리가 꿈꾸던 배당금 라이프의 계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을 때가 많죠. 배당금 생활의 함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배당금만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꿈꿔보지만 막상 현실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배당금은 고정적이지 않다. 기업 실적이나 시장 흐름에 따라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투자 분산이 필수적. 퇴직금이나 목돈을 몰아서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면 위험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의외의 지출을 대비한 안전망.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의료비나 자녀 지원, 혹은 집안 문제 등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배당금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배당금은 분명 안정적인 투자의 한 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배당만 믿고 살겠다. 라고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소득원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 수익뿐 아니라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금성 자산도 일정 부분은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예적금이나 채권 투자 같은 안전 자산도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 더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해진다면, 배당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해가 생긴다면, 자녀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다면,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마다 어떤 순서로 어느 자금을 쓸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거예요. 미리 대안을 생각해두면 긴급 상황이 생겨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고 변수가 많아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라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가 뭘까?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변수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실제로 벌어졌던 혹은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배당금 생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퇴로가 막혀버릴 수 있죠.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위험 관리도 탄탄하게 해야 본인이 원하던 행복한 노후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어떤 생활을 꿈꾸고 있나? 그걸 지탱할 만큼 나의 자산 설계가 단단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당금 투자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지, 다른 현금 흐름 연금, 부동산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리스크 분산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사례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배당금 함정을 경계하고 더 현명한 은퇴 설계로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궁핍, 애노, 노후 자금 이만큼은 꼭 모아야 한다. 에이 설마 내가 궁핍하게 살겠어? 젊을 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텅 빈 통장을 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땐 욜로를 외치며 현재를 즐기는데 푹 빠져 있었어요. 미래?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은퇴를 앞두게 되었고 그제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과 함께 은퇴 후 궁핍하지 않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막연한 두려움, 은퇴 빈곤. 은퇴 빈곤,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이야기 같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은퇴 후. 제 고향 친구 김씨 아저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뚝 끊긴 수입 때문에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폐지 줍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김씨 아저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일 뿐,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2박 여사님의 즐거운 은퇴 생활. 제 이웃 박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이게 바로 행복이지. 박 여사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 저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 저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례 3 이씨 부부의 뒤늦은 후회. 제 친척 이씨 부부는 맞벌이하며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후회 섞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적금, 예금 등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투자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세연금 저축, IRP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늦은 후에 우리의 미래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며 노후 준비를 미뤄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척 이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우리 삶에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젊고 건강했기에 노후 걱정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후회 섞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그리고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말이죠. 1. 젊음이라는 착각, 가장 큰 함정.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무기 삼아 노후 준비를 미룹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은 마치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값은 떨어지고 경제활동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2. 노후 파산의 공포 현실이 되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것은 마치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노후 파산이라는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시작한 100만원 투자와 40대에 시작한 100만원 투자는 은퇴 시점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 세우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은퇴 후에도 품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 활용. 예적금, 연금,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활용. 연금 저축, IRP 등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든든한 지원군. 노후 준비는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무설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마무리하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합시다.